주식단기학교입니다. 예, 오늘은 제 3강 십자형 캔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 분봉에 대한 개념도 같이 설명을 해볼 겁니다. 예, 조금 중요한 강의가 될 수 있어요. 조금 어렵더라도 집중해서 같이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식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게 공부를 하는 게 캔들이라는 건데요. 캔들에는 중요한 캔들들이 있어요. 조금 복잡 여러 가지 해석이 달리는 캔들들이 있는데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캔들은 요 정도예요. 이렇게 십자형 캔들, 그리고 이렇게 아래 꼬리가 있는 이 두 가지 캔들, 요 캔들을 망치형 캔들이라고 하고요. 요 캔들을 잠자리형 또는 버터플라이, 영어로 잠자리가 버터플라이죠. 이 버터플라이형 캔들, 그리고 여기에 요 친구가 요 친구랑 이렇게 반대로 생겼죠. 요 친구 이름이 뭐라고요? 망치형 캔들. 그럼 얘는 반대로 생겼으니까 영망치형 캔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요 친구가 또 요 친구랑 이렇게 반대로 생겼죠. 요 친구가 잠자리형 캔들이고요. 얘는 역잠자리형 캔들이 아니고요, 비석형 캔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흔히 우리가 부릅니다.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보고 아는 게 중요합니다. 뭐 그리고 여기 이런 캔들의 모양을 이렇게 다 뭐 이름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캔들의 모양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머릿속에 저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요런 캔들은 아래에 이렇게 꼬리가 달린 캔들이 중요하구나, 위에 이렇게 꼬리가 달린 캔들이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도지형 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긴 캔들을 십자 도지형이라고 해요. 십자형 캔들 또는 십자 도지형 캔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캔들을 저는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불러요. 저점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밑에서 올라가기 전에 생기는 이런 십자도지들이 있어요.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밑에서 십자도지가 생기는 캔들이 있어요. 이런 구간에는 밑에 뭐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 좋고요. 거래량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는 이런 할렐루야 십자형 캔들이 저점에서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곧 상승이 예상이 된다,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고점에서는 곧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은 않고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십자도지가 뜬다 라고 했을 때, 뭐 뒤에서 이제 실전이랑 이론이랑 좀 다른 게 있죠.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는지, 이 분봉상에서 거래가 얼마나 터졌는지, 흐름이 이렇게 나왔는지, 반대로 이렇게 나왔는지,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십자도지가 나왔다는 거는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는 의미로 조금 하루 정도 더 지켜봐야 돼요. 다음 날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론적으로는 주가 마지막에 이런 마지막 직전 단계 이 캔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하락한다 라고 정의는 하지 않고요. 하루 정도 더 지켜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 판단을 해야 돼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니까요, 잘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의 배우는 기본적인 내용을 다 숙지를 해야지 뒤에 거래량, 이평선,
뭐 실전, 시장, 캔들, 호가창 이런 거를 조합해서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점에서 이 십자도지 캔들은 이제 할렐루야 인생 끝났다, 거의 고점이 다 와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점에서 이 십자형 캔들이 뜨면은 이제 방향을 상승 쪽으로 다시 바꿀 가능성이 조금 커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양봉 십자형 캔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캔들을 한번 여러가지 조건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어요. 뭐 많이 주가가 장중에 파동을 뭐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뭐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이런 분봉상에서의 차트를 제가 그려 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의 캔들이 나오죠. 이런 캔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1이라고 써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이 1. 그럼 우리는 보통 차트를 일봉으로 봐요. 근데 여기 옆에 보시면은 또 뭐 초나 틱이나 분이라고 있어요. 뭐 주, 월, 큐 이렇게 있는데,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이 분봉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요, 이 하나의 봉이, 아까 일봉은 하루에 시가와 종가를 나타낸 그런 캔들이고요. 분봉은 여기 1, 3, 10 뭐 여러 가지 숫자가 있죠. 이 3으로 체크를 했을 때 하나의 봉이 3분봉을 표현한 거고요. 1을 눌러 놓으면은 이 하나의 봉이 1분의 거래를 나타낸 봉이에요. 봉에서 이 하나의 캔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일봉이 하나에 만들어지기까지 하루에 요 정도로 1분 봉상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요. 조금 어렵죠, 개념이. 근데 이 1분 봉상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분봉상에. 그래가지고 한번 저 1분봉이 뭐고 분봉이 뭔지, 저런 개념이 있구나 라고 그냥 저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 십자형 도지 캔들은요, 매수세와 매도세가 강하게 싸움을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 분봉으로 보시면요, 어떠한 가격이, 시가가 이렇게 형성이 됐었어요. 뭐 시작가를 처음으로 시가를 딱 처음에 시작해서 비싸게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그 당일날 최고가를 찍고요. 여기가 최고가죠. 최고가를 찍고 요 순간부터 보시면은 요 순간부터 이거 가격이 너무 오늘 많이 올랐는데 나는 이 가격이면은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싸게, 지금 가격보다 하나라도 싸게 빨리 팔 사람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싸게 파는 사람이 이렇게 보시면은 계속 많아졌죠. 근데 이 시가를 깨고도 싸게 파는 사람들이 매도세가 강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죠. 근데 하루에 어떠한 일정한 가격까지 떨어지니까 여기는 너무 싼데? 라고 해서 다시 지금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다가 장 막판에 어떻게 돼요? 이 시가, 지금 이 점선 있죠? 이 시가보다 조금 더 높게 끝난 가격이 이 십자형 캔들이에요.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시가로 해서 장 초반에는 비싸게 살라고 하는 매수세가 강했지만은, 어떤 최고가를 찍고 나서 지금은 너무 비싼데, 아니면 이 회사에, 이 주가에 뭔가 악재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가격은 높다라고 생각해서 요 가격보단 조금 더 싸게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얼마나 많았냐고 하면은, 이 기존에 아침에 시작했던 이 시작가를 깨고 내려갈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매수세가 강했고, 여기부터는 이 구간에서는 뭐가 강해졌어요? 매도세가 강해졌죠. 근데 어떠한 저점을 찍고 나서는 여기는 또
싸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이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주가가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 시가보다 종가가 지금 높이 끝났으니까 빨간색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십자형 캔들은 매수세랑 매도세랑 강한 매수세와 매도세랑 이 강한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게 시가보다 위에 끝났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조금 더 강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볼게요. 분봉상에 이게 하나의 캔들이 일봉상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루에 분봉상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두 번째 경우에는 이렇게 시가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밑으로 지금 시가가 형성이 됐는데 여기가 시가죠. 시가가 형성이 됐는데 장 초반에는 싸게 팔려고 했던 매도세가 강했어요. 근데 어떠한 저점을 찍고 그 이후부터는 그 가격보다 비싸게 살라고 하는 매수세가 강한 거예요. 매수세가 쭉 강하다가 어떠한 고가를 찍고 다음에 다시 또 상황이 역전돼서 매도세가 또 강하게 매수세보다 강하게 매도세가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가보다 종가가 마지막에 이렇게 떨어지면서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를 깨지 않았죠. 종가가 시가보다 위에 있죠. 그러니까 빨간색 캔들이 뜬 거예요. 캔들상 다시 보면은 시가가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장 초반에 밀렸다가 어떠한 저점을 찍고 다시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다가 장 막판에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게 이 십자형 캔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매수세랑 매도세가 강하게 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개념이 지금 분봉상 이렇게 나타내는 개념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개념을 꼭 숙지하고 가시기 바래요. 요거는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아까 앞에서 했듯이 앞에서도 똑같은 걸로 이렇게 공부를 했죠. 요런 분봉상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십자 캔들이 나왔냐, 어떤 캔들이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분봉상 해석을 잘 해야지 우리가 주식을 잘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차트는 그날의 매수세와 매도세 그 심리를 다 보여주는 게 차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정확하게 읽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요 밑에 그래프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3강부터는 조금 놓치는 부분 없이 꼭 잘 숙지를 하고 넘어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뒤에 따라오기가 조금 버거울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분봉상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십자형 캔들 음봉 캔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이 매수세와 매도세가 강한 싸움이 일어났죠. 근데 아까 빨간색은 매수세가 조금 더 강했고요. 이 파란색은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매도세가 약간 더 강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경우의 수를 첫 번째로 한번 그려보면요. 여기에 이 모양에서 시가가 어디예요? 시가가 여기에요. 위에 이 시가 어떤 가격이 당일 시가가 형성이 됐는데 첫 번째 경우에서는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쭉 밀렸습니다. 그쵸? 이렇게 밀려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매도세가 강했죠. 근데 어떠한 저가를 찍고 나서 다시 비싸게 살라고 하는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어떤 고가를 찍고 나서 여기서부터 다시 차익 실현 매물을 하기 위한 비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 주가를 싸게 팝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는데 이 마지막에 이 종가가 시작한 가격을, 지금 시작한 가격이 여기죠. 여기 위에서 시작한 가격을 깨고 내려와서 그거보다 조금 밑에
까지 조금 더 떨어져서 끝난 캔들을 이 십자형 캔들이라고 해요. 조금 어렵죠. 그래도 계속 들으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모든 캔들을 해석할 때 이 분봉상의 흐름을 잘 해석해야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계속 들으면서 돌려보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가가 시가보다 낮게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 도제형이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시가가 형성이 되고, 처음에는 여기가 시가죠. 시가가 이제 처음에는 치고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매수세가 강했어요. 근데 최고가를 찍고 어느 순간부터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서 시가를 깨고 쭉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저점을 잡고 어느 순간 다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끌어올렸지만은 이 종가가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 요 모습을 이 파란색 캔들형의 두 번째 대표적인 경우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시가 여기 보시면은 이 캔들에서도 요 밑에가 시가가 아니고 이 위에가 시가입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잘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시가가 형성이 돼서 처음에는 매수세가 강했고 어느 순간부터 매도세 싸게 팔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매수세가 강하면서 강하게 들어오면서 끌어올렸지만은 아침에 시작한 가격보다는 끝난 가격이 낮다. 그래서 십자형, 도제형, 음봉 캔들이 나왔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분봉상의 이 캔들의 흐름, 이런 흐름을 공부를 했는데요. 이 뒤에서도 계속 다른 캔들에 대해서 이 분봉상 흐름을 계속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차트를 해석함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뒤에 가면 거래량이나 뭐 이평선 이런 것도 조합을 해서 시장 뭐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서 해석을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캔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지금 공부한 이 십자형 캔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캔들이든지 이런 장중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 돌려보면서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요. 모르시면은 댓글에 모르는 부분,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 이렇게 적어 주시면은 제가 한 번 더 좀 더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